자, 보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이제 저번 시간에 염색체하고 차세포 분열을 배웠어. 차세포 분열은 뭐야? 1의 분열로 하나가 두 개가 돼. 그래갖고 차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야. 니들이 차세포의 결과 뭐라니? 니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성장. 니들은 차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몸이 커진단 말이야. 생장 또는 재생, 단세포 생물이면 생식도 돼. 근데 차세포 분열은 1의 분열로 염색체 수는 그대로야. 2n에서 2n이야. DNA량도 그대로야. 그러면서 모세포 하나가 딸세포 두 개가 돼. 근데 생식세포 분열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고 할까? 감수 분열이라고 해. 왜 감수 분열일까? 아까침에 차세포 분열은 DNA 양이나 염색체 수가 그대로란 말이야. 2n에서 2n. 염색체 DNA 양도 그대로란 말이야. 봐봐. 이걸 안 했냐? 선생님이 해줄게. 봐봐. 이게 있어, 얘들아. 봐라. 이게 DNA 양이야. DNA 양이 감기 때 뭐가 된다, 얘들아? 복제가 돼. 감기가 제일 길다 그랬지. 피자 5조각 중에서 4조각을 차지할 만큼 길어. 근데 봐, 감기가 이만큼이야. 얘들아, 감기가 이만큼이야. 감기가 이만큼이야. 감기가 이만큼이고 정기, 중기, 후기, 말기가 되는 거야. 후기, 말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야. 이제. 그러면 봐라. DNA량이 2에서 4가 됐어. 감기 때 복제가 되니까 DNA가. 그러다가 다시 말기 때 딸세포 2개로 나뉘니까 나눠 20 나눠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DNA량이 뭐가 되버려? 딸세포가 가진 DNA량이 2가 되버려. DNA량이 그대로지. 그리고 염색체 수도 봐봐. 여기 2n이야. 여기 2n이야. 얘도 2n이야. 봐. 야, 차세포 분열은 봐라. 원래 이거였어. 감기 때 이거였어, 얘들. 이거였어. 근데 복제가 되면서 염색체로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딸세포 뭘로 나뉘어? 딸세포로 나뉘어. 그러면 봐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봐. 이런 염색체는 뭐라고 그랬어? 현준아. 2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 크기나 모양이 같은 놈들. 그렇지. 상동염색체가 있어. 상동염색체가 있다. 무조건 몇 대? 염색체 수가 2n이야. 2n이고 차세포야. 무조건. 2n이면 상동염색체 있으면 2n이고 차세포다. 근데 이 염색체들은 한 가닥을 뭐랄까 몰라. 염색 분체라 그러지. 자, 여기서는 염색체끼리 상동염색체야. 여기서는 염색 분체끼리 뭐다? 상동염색체야. 그러다 보니까 A도 몇 N이냐? 2A요. 그렇지. 그대로 2A. 단지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나뉘면서 모세포일 때는 염색체끼리 상동염색체잖아. 그러니까 2N이야. 근데 딸세포로 나뉘어봤자 어떻다?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끼리 염색체이기 때문에 몇 N이야? 2N이야. 그대로. 이해됐어? 그리고 DNA량도 2에서 2.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2였어. 근데 복제되면서 A가 얼마가 돼? 4가 됐지. 근데 이 4를 나눠 먹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DNA량이 어떻다?
모세포하고 딸세포하고 DNA량이 똑같아. 이해됐어? 이게 차세포 분열이고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 감수 분열이라고 해. 왜 감수 분열이랄까? 수가 줄어. 염색체 수나 DNA량이 절반으로 감수, 수가 줄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야, 차세포 분열은 EN에서 EN 그대로고 DNA량도 그대로예요. 근데 얘는 수가 줄어. 그러다 보니까 감수 분열.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야, 차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는데 얘는 일어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생식기관. 정자나 난자를 들어야 되니까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야, 메태 분열이야. 메태 분열. 이해 분열이야. 이해 분열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몇 개가 돼? 네 개가 된단 말이야. 이해 분열하니까 모세포 하나가 딸세포 몇 개로 돼? 네 개로 된단 말이야. 왜?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됐잖아. 그리고 자 DNA량과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즉 특히나 염색체 수는 EN에서 뭘로 준다? N으로 준다. 그리고 감수 분열 결과 생식이 돼. 이해됐니? 보자.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 근데 메태 분열을 한다고? 감수 분열은 이해 분열한다. 그럼 보자. 첫 번째, 감수 분열의 과정을 보자. 감수 분열의 과정. 이해 분열하니까 감수 1분열이 있고 감수 2분열이 있다. 덥냐? 얘들아 더워? 아유. 괜찮아?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줄까? 괜찮아? 아이스크림 줄게. 자, 커피도 먹지? 여기다 버려. 뒤에 공기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해 분열이니까 자 분열 전 감기에 똑같아. 유전 물질이 복제돼. 감기란 건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했지. 갖고 뭐 세포의 소기관이 2배가 되거나 DNA량이 2배가 돼. 그리고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있는데 감수 1분열을 우리는 무슨 분열이라고 한다? 이형 분열이야. 왜? 이때 염색체 수가 EN에서 N으로 줄어. 그래서 수가 달라진다 해서 이형 분열이라고 했잖아. 감수 1분열을 이형 분열이라고 한다. 이때 뭐 염색체 수가 절반이고, 즉 이때 뭐가 일어나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없어져 버리지.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는 EN이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N이 돼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는 EN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없어지면 N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감기 때 뭐가 있어? 원래는 얘들아 염색 사로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그리려고 선생님이 염색 분체로 그려볼게.
염색 분체로 그려볼게. 염색 분체로 그려볼게. 선생님이 편하게 그리려고 염색 분체로 그려볼게. 이렇게 있대. 감기 때. 감기 때는 뭐가 있어, 얘들아? 핵막이 있지. 핵막이 확실하게 보여. 이렇게 점선이 아니라 확실하게 핵막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제 핵막이 있고 염색사 상태로 있는데 감기 때 DNA가 복제돼가지고 이제 분열기 때, 전기 때 이제 염색체가 돼, 얘들아. 염색체가 돼. 이렇게. 그리고 핵막과 염색체가 사라져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변하는 거야. 전기 때. 염색사가 실이 최대한 응축해가지고 뭘로 변한다? 염색체로 변하는 거야. 왜 염색체로 변할까?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염색사는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염색사가 움직이다 보면 세포 소기관과 충돌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유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응축해갖고 상해가 뭘로 된다? 염색체로 변한다. 응? 이해됐어? 그리고 방추자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붙지는 않아. 방추자가. 전기 때 봐라. 전기 때 봐라.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가 된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우리 상동염색체끼리 붙어버리는 걸 무슨 염색체라고 해? 상동염색체끼리 붙은 걸 뭐라 그래? 이가 염색체라고 해. 밑줄 거나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 상동염색체끼리 붙어서 행동하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 거기 나왔다. 이가 염색체. 옆에 봐라. 여기 나왔죠. 이가 염색체 나왔지 옆에. 여기. 자 봐라. 뭐라고 나오냐면 이가 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것으로 체세포 분열 때는 나타나 안 나타나. 생식세포 분열에 감수 분열 어디서 만든다? 1분열하고 2분열 중에서 감수 1분열에만 나타나.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난다고? 감수 1분열에만 나타난다. 나타나. 그리고 얘들이 이제 중앙에 배열해. 이게 뭐다? 전기. 중기야. 중앙에 배열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중앙에 배열해. 여기다. 중앙에 배열해. 그리고 이제 방추사가 연결이 돼. 이제. 분열 감기가 제일 길다. 근데 분열기 중에서 제일 긴 건 뭐야? 전기야. 그리고 제일 짧은 건 언제다? 중기야. 근지만 중기 때 염색체의 수나 모양을 관찰하기가 제일 좋다. 왜? 중앙에 배열하니까. 뭐라고? 성희가? 중기가 제일 짧다. 근데 얘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다 보니까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다. 수나 모양을 관찰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중기는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그리고 후기 때 어떻게 된다? 얘들아? 이제 이가 염색체가 양극으로 끌려가. 후기 때 밑줄 봐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각 염색체가 세포 양쪽으로 끌려가고 이동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양쪽으로 끌려가. 분리되면서. 후기 때. 즉 후기 때 뭐가 일어난다?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후기에서 말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세포가 생기는데 딸세포가 생겨. 딸세포가 생겨.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 그러면서 이렇게 됐지. 봐봐. 애들끼리 상동염색체 아니야. 봐봐, 얘들아. 애들끼리 상동염색체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각각의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끼리 상동염색체 아니야. 아니지. 크기나 모양이 달라버리잖아. 그러니까 말기 때 이때까지는 EM이야. 말기 때 뭐가 되버린다? N이 되버린다. 상동염색체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말기 때는 EN에서 N이 되버린다. 그리고 다시 핵막이 나타나. 그리고 세포질로 나뉘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해되니? 이게 감수 1분열이야. 감수 1분열 때 후기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EN에서 얼마로 된다? N으로 돼버린다. 이해되니? 그리고 옆에 보자. 저기 플러스 강의 봐봐. 생식과 생식세포.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자손을 만드는 걸 생식이라고 해. 이때 동물은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생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정자와 난자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몇 N이야? 2N이야? N이야?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체세포고 2N이야. 상동염색체가 없으면 뭐냐? N이고 생식세포야. 봐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자, 얘는 동그라미, 별표, 네모, 세모. 얘를 갖다 핵상을 써봐. 상동염색체 있어 없어? 현준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몇 N이야 무조건? 2N이고 몇 개 있어 지금? 8개 있지? 2N 플러스는 이해됐어? 근데 얘는 봐라. 동그라미, 네모, 별표, 세모야. 상동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N이야. N 몇으로 쓰면 돼? 4로 쓰면 돼. 얘는 상동염색체 있으니까 체세포야. 얘는 상동염색체 없으니까 N이고 생식세포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렇게 표시한다 앞으로. 그리고 감수분열,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가리만 자라고 뭐 팔만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자라지.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정해져 있어요. 감수분열 장소는 정해져 있다.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나. 식물에서는 밑씨, 난세포 형성하고, 꽃밥에서 꽃가루 형성하고, 동물은 난소에서 난자 만들고, 정소에서 정자 만든다. 이해됐지? 요거 이제 감수 2분열을 보자. 감수 2분열을 보자. 감수 2분열을 봐라. 두 번째. 감수 2분열 옆에다가 써놔. 동형분열이라고 해. 왜? 염색체 수가 그대로니까. N에서 N 그대로니까. 자, 아까쯤에 얘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EN에서 N으로 됐어. 근데 얘는 똑같아. 누구하고 똑같아? 체세포분열하고 똑같아. 뭐가 분리된다 얘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얘는 염색 채수가 그대로야.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된다 뿐이지 염색 채수는 그대로. 이해됐어? 그러면 근데 얘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감기가 없어. 감기가 없어. 야, 제일 긴 시간이 감기가 없기 때문에 병이 빨리 일어나. 야, 얘는 그러면 DNA 복제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감기가 없기 때문에. 야, 감수 1분열에는 감기가 있어. 라고 DNA 복제가 일어나. 근데 감수 2분열에는 뭐가 안 일어난다? 감기가 없어. 그러니까 DNA 복제 안 일어난다. 명심해라. 자, 그래갖고 감수 2분열은 거기다 꼭 써놔. 동형분열이고 감기 없다는 걸 써놔.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분열 후 염색체 수는 n에서 n이다. DNA량은 반감이 된다. 왜? 두 개가 4개가 되니까. 그렇지만 염색체 수는 그대로지만 DNA량은 B분의 1로 줘. 왜? 두 개가 4개가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청기가 있어. 청기 때 이렇게 있다. 염색 분체가 뭐가 되냐? 염색체가 되지. 방추가 있어는 생겨는 부처가 안 됐어는 이렇게 있던 거예요. 전기 때. 전기 때 이제 유전 물질이 복제가 없이 감수 2분열 전기가 시작돼. 핵막이 사라진다. 그다음 중기 때는 방추가가 연결되고 이것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하지. 중앙에 배열하지. 방추가가 연결되고 중앙에 배열하지. 이렇게. 그리고 후기 때 이제 양극으로 끌려가. 염색 후기 때 염색체가 뭘로 분리된다 얘들아? 염색 분체로 분리된다. 염색체가 뭘로 분리된다? 염색 분체로 분리된다. 염색체가 뭘로 분리된다고? 염색 분체로 분리되면서 양극으로 끌려가. 양극으로 끌려가. 이렇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면서 양극으로 끌려가. 방추사에 대해서. 그래봤자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n에서 n 그대로야. 이해됐어? 그리고 두 개가 딸 세포가 생겨. 또 딸 세포가 또 생겨. 그리고 딸 세포가 몇 개가 된다 이제 4개가 되는 거야.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을 해가지고 말기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몇 개의 딸 세포가 생겨? 말기 때 4개의 딸 세포가 생겨. 그러면 봐라, 얘들아. 야, 얘는 n이야. 그대로 n이야. 얘도 n이야. 얘도 n이야. 얘도 n이야. DNA 복제가 됐으니까 원래 2에서 얘가 4가 됐어. DNA량이. 근데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뉘면서 2씩 처먹어. 근데 얘들이 DNA량이 2란 말이야. 2란 말이야. 계속 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제 또 딸 세포들이 생기니까 1, 2이 되고 2이 되고
이해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 자, 아까쯤에 그림을 그려보면 DNA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차세포 분열은 이렇게 돼요. 이걸 그려놔라. 시험에 잘 나온다. 한쪽에다 그려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감기. 감기, 정기, 중기, 보기, 말기. DNA량이 원래 다시 2로 돼. 그리고 몇 N이나 2N 그대로고 2N 그대로고 2N 그대로고. 근데 봐라. 감수 분열, 생시세포 분열은 현준이 잠아? 예. 잠고 묻히죠. 어제 안 잤어? 아니요. DNA량 봐라. 요 감수 분열 때 2의 분열인데 얘는 2였어. 그러다가 2배가 돼. 봐. 여기까지가 감기야.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여기까지가 감수 분열. 말. 그리고 DNA 감기가 없으니까 DNA가 복제 안 돼. 그리고 또 정기, 중기, 후기, 말기. 봐, 감수 2분의 1. 자, DNA량이 2에서 1로 돼버리잖아. 절반이 되지. 그리고 자. 여기가 2N이야. 여기가 2N이야. 얘가 N이야. N이야. 그래. 염색치수는. 이렇게 된다. 자, 차세포 분열은 염색치, 야, 너 잠오지? 예. 잠오, 졸았어, 금방. 너이씨. 그랬나?
그래가지고 야, 딸세포가 이게 엄마 세포가 모세포야. 모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 첫 번째는 이 분열 때 두 개가 몇 개로 나뉘어? 네 개로 나뉘어. 그러면 딸세포가 몇 개가 생기냐? 네 개가 생기지. 2의 분열로. 자, 여기 봐봐. 야, 딸세포 형성은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인 n인 딸세포 몇 개가 생긴다? 네 개가 생긴다. 2의 분열하니까. 응?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가 되지. 그리고 감수 분열 결과. 봐봐. 감수 분열의 결과.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체세포의 절반인 생시세포. 체세포는 2n이지. 근데 생시세포는 얼마야? n이지. 그래가지고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비교해 보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로 딸세포 2개 생기고 2가 염색체는 형성해야 안 해.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붙은 놈 있잖아. 형성해야 안 해. 안 해. 2가 염색체는 언제만 형성한다? 감수 1분열에서만 보인다. 2가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는 감수 몇 분열이다? 1분열이다. 감수 1분열이다. 2가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야. 응? 이거는 감수 1분열만 보여. 이해됐지? 그리고 야, 이게 염색 분체가 뭐가 돼? 염색체가 돼가지고 상동염색체가 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면서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가 돼. 그러다 보니까 2n에서 2n 그대로야. 그리고 분열 결과 생장 재생을 한다. 근데 감수 분열은 봐봐. 연속 몇 회 분열해? 현준아, 몇 회 분열해? 2회 분열. 야, 상혁이, 딸세포 몇 개 생겨? 네. 그렇지. 그리고 2가 염색체는 형성된다. 상혁아, 언제만 형성된다? 1분열, 감수 1분열. 그리고, 야, DNA 양과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준다. 2n에서 n, 염색체는. DNA 양도 절반으로 줄어. 그래가지고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되면서 둘이서 붙어. 그러면 이걸 2가 염색체라고 그래. 감수 1분열 때는 이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 그리고 즉 봐. 여기서 얘는 뭐가 되냐? 염색 분체로 분리돼. 근데 얘는 여기서 상동염색체가 먼저 분리돼. 그러면서 2n에서 n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 n에서 n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DNA량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준다. 분열 결과 생시세포의 형성이야. 그리고 자 옆에 4번을 보자. 감수 분열의 의의가 있다. 감수 분열의 의의가 있다. 뭐냐면 감수 분열의 의의는 야 내가 엄마로부터 n을 받아. 아빠가 원래 엄마 아빠가 몇 n이었어? 염색체 수가 2n이었어. 그 중에 n만 줘 나한테. 엄마의 n, 아빠의 n, 나 몇 n이야? 2n이야. 그러면 또 내가 자식한테 n을 줘. 엄마가 n을 줘. 그러면 자식도 몇 n이냐? 2n이야. 만약에 엄마 생시세포 분열 안 하지. 그러면 세대를 거슬 맞춰도 염색체 수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수 분열의 의의는 뭐냐면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몇 n으로 일정해? 2n으로. 감수 분열의 의의는 봐. 4번.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식세포와 결합하여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다. 즉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2n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선생님이 아까처럼 한 거하고 똑같아.
체세포와 상시세포의 염색체 구성 비교 아까 지금 했지.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세포? 체세포. 상동염색체가 없으면 상시세포야. 야, 상동염색체 있지. 그러니까 얘는 EN이야. 그리고 체세포고 몇 개 있어? 두 개요. 전체 6개 있지. EN6으로 표현하면 돼. 오른쪽 거는 N이지. 근데 상동염색체 없지. 생시세포야. 응? N3으로 표현하면 돼. 응? 이해됐어? 얘는 EN6이고 얘는 N3이야. 이해됐지? 자 봐라. 체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있는 거고 생시세포는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있고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6개라면 생시세포는 EN6이라면 생시세포는 N3이 된다. 이해됐지? 15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자, 보자. 1번에, 11번에, 가가 뭐냐, 얘들아? 이건 2분열 중기야. 가가. 그림에서. 그 가가. 그리고 나가 뭐야? 2분열, 2가형 색채가 있지. 2분열 전기야. 그리고 얘가 다가 양극으로 끌려갔으니까 삼각형 색채가 분리됐으니까 1분열 후기야. 응? 그리고 라가 뭐가 있어? 상조형 색채요. 이제 2가형 색채가 있지. 2분열 전기야. 응? 그리고 마가 뭐냐? 이제 4개의 딸 세포가 생기려고 그러지. 2분열 후기야. 따라서 A는 뭐니? 2가형 색채지. 11번에. 그러면 12번에 가마를 순서대로 쓰면 라, 다, 나, 가, 마다. 라, 다, 나, 가, 마다.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라가 1분열 전기잖아. 제일 먼저야. 그 다음 나가 다가 1분열 후기야. 그 다음 나가 2분열 전기야. 그리고 가가 2분열 전기야. 그리고 마가 2분열 후기니까 라, 다, 나, 가, 마 수이다. 현준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자문이야? 지금 중이 아니라. 그 다음 보자. 자, 감수 분열에 대한, 기억은 뭐니? 감기 때 DNA가 복제돼. 응? 복제돼갖고 기억은 이제 염색체로 돼. 염색 분체가. 그래갖고 염색 분체끼리 붙어버리는, 그 시기가, 이가 염색체가 됐지. 그리고 디귿은 뭐야? 상동염색체 분리다. 그리고 상동염색체 분리인 1분열이다. 리얼은 뭐야?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는 2분열이야. 이해됐어? 따라서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언제니? 기억이야.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되는 시기. 염색체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리얼이다. 그리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디귿이다. 여기까지 EN이다가 여기로 되면서 EN에서 N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상동염색이야. 그리고 A는 염색 분체 분리니까 N에서 N이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몇 N이야? EN. 여기서 상동염색체 분리되면서 여기서 EN에서 N으로 되는 거야. 얘는 N에서 N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14번에 XX00 이해됐지? 틀린 거 있어? 없지? 15번에 차세포 분열은 1에 감수 분열은 2에 그리고 차세포 분열은 디귿은 염색체 수 변화 없다. 감수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차세포 분열은 딸세포가 1의 분열로 2개 감수 분열은 2의 분열로 4개 넘겨. 야, 16페이지, 17페이지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거는 꼭 알아놔야 돼. 왜 세포 분열한다 했어? 세포 분열하는 이유. 현준아,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 표면적. 그렇지. 오늘 표면적이 중요하다. 뭐냐면 세포 분열하는 이유는 상혁아, 왜 세포 분열할까? 왜 세포 분열할까? 자, 세포가 커져. 크기가 커져.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1cm, 1cm야. 1cm야. 근데 2cm가 됐다. 그러면 표면적은 1cm 곱하기 1cm니까
6cm의 제곱이지. 여기서는 2cm, 2cm니까 얼마야? 4cm에다가 6면체니까 24cm의 제곱이지. 근데 부피는 얼마야? 1세제곱cm지. 얘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8세제곱cm니까 말이야. 야, 길이가 2배 늘었더니 평면적은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어. 근데 부피는 몇 배가 됐어? 8배가 됐잖아. 따라서 부피분의 표면적이 얼마야? 2분의 1이란다. 응? 자, 근데 야, 세포막은 어디 있어? 제일 바깥쪽에 있지. 바깥쪽에 있는데,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치는 커졌어.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이 있단 말이야. 표면적, 즉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출입이 있는 거야. 세포막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등치는 2배 커졌는데, 똥꼬와 그 입은, 그대로 조금밖에 안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등치가 커진 만큼 많이 먹고 많이 쌓여야 되잖아. 근데 똥꼬하고 입은 적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잖아. 그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거기 봐라. 자,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인 직육면체의 우무조각 2개 중에 한 개만 가운데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조각 2개를 만든다. 그리고 식용색소의 용액에 담긴 비커에 과정 이내 우무조각을 모두 넣는다. 잠시 후에 꺼내서 증류수를 씻고 가운데를 잘라 단면을 관찰한다. 그랬더니 큰 우무조각보다 작은 우무조각 2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지? 왜? 표면적이 더 크단 말이야. 잘게 쪼갰더니, 즉 큰 우무조각을 작은 우무조각 2개로 자르면 잘린 면만큼 표면적이 늘어난다. 즉 큰 우무조각의 부피는 작은 우무조각 2개의 전체 부피와 같지만 큰 우무조각의 표면적은 작은 우무조각의 표면적 2개의 전체 표면적보다는 어떻다? 작다. 보다 효과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거고. 우무조각을 세포라고 하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라고 할 때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져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커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옆에 17페이지 봐. 17페이지에 체세포 분열 관찰이 있다. 야, 체세포 분열을, 식물에서 동물은, 온몸에 생장점이 있어. 근데 식물은 생장점이 정해져 있다. 부피 생장은 그 줄기에 있는 형성층에서, 길이 생장은 어디서 일어난다? 뿌리털에 있는 생장점에서. 그러면 양파의 뿌리털을 채취해. 왜? 양파의 뿌리털에가 생장점이 있어갖고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니까 봐라. 물이 담긴 비커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하여 뿌리를 기른 후 뿌리끝을 1cm 정도로 자른다. 양파의 뿌리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뭐야? 양파의 뿌리끝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양파의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섞인 쌀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 이거는 뭐야? 고정이라고 그래. 고정이라고 그래. 세포가 생명활동에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거야. 야,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야. 얘가 가만히 놔두지. 계속 감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계속 세포 분열을 해버린단 말이야.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거야. 잠시. 정기면 정기에 멈추고 중기면 중기에 멈추게 하는 거야. 이게 고정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고 55도에서 60도씨의 온도로 물 중탕가한 다음에 증류소식입니다. 얘는 뭐야? 헬이야, 헬이.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뿌리 조각의 끝부분을 2mm 정도로 자른 다음에 아세트산 카민 영양을 떨어뜨린다. 이거는 뭐야? 염색이야.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 영양으로 핵을 염색해. 핵하고 염색체를 염색체를 붉게 염색한다. 동물 세포는 메틸렌 블루라는 염색약을 써.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분리야. 뿌리 끝을 조각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후 덮개를 덮어서 연필 달린 곰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자, 분리는 세포들이 뭉치지 않고 떼어내서 한 층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는 현미경 표본을 거름종이에 덮고 손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에 여분의 용액을 염색약 같은 걸 제거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그러면 얘들아 100개가 있었어. 세포가 100개가 있었어. 근데 이 중에 어떤 시기가 제일 많다? 감기. 감기가 제일 길어. 그러니까 감기가 100개 중에 한 80개가 보이는 거야. 그 다음 자, 분열기 중에서 제일 긴 거는 언제라 했어? 정기. 그 다음 제일 짧은 시기는 언제야? 중기야. 중기가 제일 적게 보인단 말이야. 제일 짧으니까.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차세포 분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감기의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이 발전된다. 왜? 감기가 세포 주기의 대부분 차지하니까.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 세포에 비해서 크기는 작다. 야, 현준아, 잠 좀 자, 빨리. 자, 괜찮아. 자. 아니, 이제 쉬는 시간이야. 빨리 자. 잠 좀 자. 쉬어. 자, 봅시다, 이제. 근데 옆에 감수 분열은 염색 분체가 감기 때 DNA가 복제돼가지고 염색체가 되는데 염색체끼리 붙어가지고 뭘 형성한다? 붙은 염색체를 뭐라 그래? 이가요. 그렇지, 이가 염색체가 형성해. 그리고 이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준다. 그 다음 2분열 때는 염색체가 차세포 분열하고 똑같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n에서 m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자 차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 분체끼리 딸세포가 상동 염색체야. 근데 감수 분열 결과는 상동 염색체가 있어 없어? 없지. 봐라. 체세포 분열 결과 염색 분체끼리 상동 염색체니까 2N이야. 2N이야. 근데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없지. 그러니까 몇 N이야? N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옆에 유제 1번 풀어봐. 유제 1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고 이제 숙제 내줄게 이제. 일번 풀어봐. 유제 1번. 별건 아니면 고등학교 이렇게 이걸 사왔어. 일본 가고 근데 무슨 사탕이라네? 용각산 사탕이야. 용각산 사탕 알아? 용각산 맛 나는 거. 무슨 사탕이요? 용각산이라고 목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어. 분말처럼.
그게 용각산인데 용각산 맞나? 목 아플 때 이거 먹으면 좋다. 너 한번 먹어볼래? 응? 진짜 용각산이 뭘로 만드냐면 도라지로 만든다. 좀 텁텁한 맛이 있어. 텁텁한. 혈주도 먹어볼래? 궁금한데. 먹어봐. 용각산 맛나. 진짜. 자 보자. 일본의 이 생물의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의 차세포의 염색체의 구성을 나타냈다. 그러면 얘는 EN6이단 말이야. EN6이다. 얘가 지금 상동염색체에 있으니까 EN이야. 그리고 몇 개 있어? 6이 있지. 6개 있지. 근데 이때 이 생물이 차세포 분열을 할 때 전기에 해당하는 그럼 뭐여야 돼? 이제 염색 분체가 복제돼가지고 염색체가 돼야 되지. 그러면 염색체가 6개 있어야 돼. 그래서 미음이다. 어? 그리고 이 생물이 감수 분열과 감수 2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게 돼야 돼? 전기는 2분열 전기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상황이니까 뭐 해야 돼? 니은이어야 돼. 원래는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 이제 이게 2개로 분리되잖아. 이렇게 분리되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분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이어야 돼? 감수 2분열 전기는 니은이어야 된다. 그러면 딸세포는 뭐 해야 돼 이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니까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짝대기 하나씩 염색 분체로 돼야 되니까 몇 번이야? 리을이어야 돼. 이때 차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만들어진 딸세포는 어떤 거 해야 돼? 디귿이어야 되지. 디귿. 이해됐어? 그러니까 차세포 분열 때는 이거 해야 되지. 2개로 분리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이거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그래서 몇 번이야? 거기서 디귿이 되지. 이해됐어? 요거 나머지 23페이지까지 다 풀어와. 그리고 오늘 24페이지 펴봐. 이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얘들아? 생시세포인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 최초의 차세포인 수정란 이인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수정란이 차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가지고 조직, 기관, 개체가 된다. 사람이 된다. 그럼 보자. 잘 보자. 첫 번째 봐봐.
수정과 발생이 있어. 자, 첫 번째 수정 보자. 수정은 뭐야? 자, 수정과 발생해서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돼? 감수 분열 결과 생식세포를 형성해. 우리 사람은 정소에서 정자라는 생식세포,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 감수 분열 결과 남자는 정자는 어떻게 되겠어? N이야. 상동염 대체 없어. 생식세포니까. 갖고 머리 부분하고 몸통이 있고 뭐가 있어? 꼬리가 있어. 머리하고 그냥 꼬리로 하지 않니? 머리하고 꼬리로 하잖아. 머리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뭐가 있어? 정해. N이 있어. 머리에는 핵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꼬리는 뭐야? 정자가 움직일 수 있게 운동성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 훨씬 크다. 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운동성은 있어 없어? 없어. 자,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 훨씬 커.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핵이 있다. 얘도 유전물질 갖고 있어. 난자도 핵에 유전물질이 들어있고 세포질에는 대부분이 세포질이야. 왜 정자가 난자보다 훨씬 난자가 정자보다 훨씬 클까? 세포질에 양분을 갖고 있단 말이야.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크다. 자, 세포질에 많은 양분이 저장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자보다 훨씬 크다. 크기야. 이 세포질에 왜 양분을 갖고 있냐?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야. 이게 쓴단 말이야. 봐라, 옆에 보자.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정자는 크기가 작고 난자는 크기가 크다. 운동 능력은 정자는 있고 난자는 없다. 근데 둘 다 염색체 수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N23개다. 둘 다 N23개야. 그러면 이제 수정이 일어나. 수정이라는 건 니들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아냐? 80억분의 1을 뚫고 태어나는 거야. 이게 정자가 보통 있잖아. 한 1억 개가 만들어진대. 갖고 1억 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여기 딱 한번 출발하는 거야. 난자를 향해서. 갖고 제일 먼저 간 놈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수정은 뭐야, 얘들아?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해서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 봐라. 정자 N이야. 난자 N이야. 염색체수. 그러면 수정란은 몇 N이 되는 거야? 염색체 2N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정란을 우리는 뭐라 그래? 2N이잖아. 그럼 무슨 세포야? 체세포야? 생식세포야? 생식세포지. 최초의 생식세포. 체세포가 되는 거야. 이제 수정란은 이제 무슨 분열을 해야 돼? 체세포 분열을 해야 돼. 응? 자, 수정이라는 건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거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수정란은 몇 N이다? 그러다 보니까 2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정란을 다른 말로 이따 써놔. 최초의 체세포다. 써놔. 수정란에. 수정란이 뭐라고? 여기 수정란 여기 있다. 수정란이 최초의 체세포다.
2N이 되니까. 그래서 수정란은 체세포하고 염색체 수가 같지. 옆에 봐. 자,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정자는 N23개의 염색체가, 난자도 N23개야. 수정하면 수정란은 EN46개가 되는 거야. 하고 체세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다. 얘들아 이제 발생이라고 해. 발생은 수정란의 초기에 체세포 분열을 받아요. 야,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생각해봐요. 야, 수정란이 생겼어. 갖고 이제 올챙이가 됐어. 응? 이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응? 갖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꼬랑지 없어져 있고 어린 개구리가 돼. 이 과정이 뭐다? 발생이야. 수정란에서 체세포 분열 결과 어린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뭐다? 발생이야. 그 다음 어린 개구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인 개구리가 돼. 이게 성장인 거야. 이해됐어? 자, 발생이라는 건 수정란이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과정. 어린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뭐다? 발생이야. 수정란은 난화를 거치면서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여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면서 개체가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이 뭐다? 발생이야. 근데 여기서 난할 수정란이 아닌단 말이야. 난할은 초기에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제일 처음에 수정란이 2세포, 응? 2개가 나와요. 그 다음 4세포, 그 다음 이제 2세포기라고 해요. 4세포기, 그 다음 8세포기. 이렇게 세로 가로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개체가 되는 거야. 이해되냐? 봐봐. 자, 봐라. 수정란이 1회 분열해갖고 2개가 돼. 그걸 2세포 배라고 해. 응? 또 분열해갖고 4개가 되지. 4세포 배라고 해. 또 분열해갖고 8세포가 돼. 8개가 돼. 배가 돼. 라고 계속 분열하다 보니까 이 할구가 작아져. 작아져갖고 여러 개가 된 상태를 포배 상태라고 해. 이해됐어? 이렇게 계속 분열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겼어. 이 상태가 뭐라고? 포배 상태라고 해. 포배. 자, 보자. 체세포 분열이 있지만 딸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야, 이 하나하나를 할구라고 하거든. 난알에서 생긴 세포들을 할구라고 해. 근데 수정란의 크기는 그대로야. 근데 계속 쪼개버리니까 이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딸세포는 작아진단 말이야. 수는 많아지는데 작아져.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체세포 분열이 있지만 딸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그러니까 딸세포의 수는 늘어나. 근데 딸세포의 크기는 작아져. 그리고 나날이 지나가면 세포 수는 늘어나고
작고 세포의 각각은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나날이 지나도 배아 전체의 크기는 배아 전체 이걸 배아라고 해.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배아라고 해. 이걸 계속해서 분열한 걸 덩어리를 배아라고 해.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태아가 되는 거야. 태아가 되면 이제 임신 3개월이 지나지. 그럼 사람의 형태를 유지. 생겨. 그래갖고 그거는 태아라고 해. 그때부터는 생명체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임신 중절이 안 돼. 임신 3개월 후에는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니까 애를 지울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씨 날파리 짓기 왜 다니는 거야? 봐봐. 자, 그래가지고 나날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 크기는 수정란하고 비슷하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체 수는 어떻다? 그대로다. 이해됐지? 나날이 거듭될수록 체세포 분열이 거듭될수록 세포의 크기는 작아져. 수는 많아지고. 그러나 배아 전체 크기는 수정란하고 똑같아. 그리고 염색체 수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 착상이 돼. 이제 착상이라는 게 있어. 착상이라는 게 뭐냐? 이제 착상이라는 게 있어. 이제 착상이라는 게 이 수정란이 자궁벽에 확 처박혀 버리는 거야. 갖고 이제 처박히면 그때부터 임신 치는 거야. 자, 봐라. 착상은 수정란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다가 무슨 상태에서 미추거의 수정란이 무슨 상태? 포배 상태에서 자궁벽에 포배 상태에서 동그라미 쳐놔. 자,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 현상. 그러면 이때 이게 착상됐다 그래. 그때부터 임신 그거 치는 거야. 이게 자궁 내벽을 파고 들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자리를 잡는 거야. 그러면 착상이 되면 이제 임신이 된다. 이해됐어? 착상 때부터 임신으로 친다. 봐라. 그러다 보니까 배란에서 착상까지. 자, 배란은 봐라. 난소가 2개가 있어. 난소가 2개가 있어. 여자한테. 한 달에는 얘가 한번 난자를 배출해. 또 다음 달에는 얘가 배출해. 갖고 이 난자가 배출된 걸 우리는 배란이라고 해. 그러면 수란간 상단부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난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정자가 질을 뚫고 자궁을 통과해가지고 수란간 상단부에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수란간 상단부에서 수정이 되는 거야. 근데 수란간에는 선물하는 가는 털이 있어. 얘가 이제 이걸 운반을 해. 어디로? 자궁. 근데 이 수정란이 쉬고 있는 건 아니야.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나. 그러다가 자궁 내벽에 포배 상태에서 확 처박혀. 그러면 그게 뭐 됐다? 착상, 임신이 됐다. 이해됐어? 자, 봐라. 첫 번째는 배라는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간으로 나오는 거야. 봐봐. 이게 난소야. 난소고 여기가 수란간이야. 그러면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배란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란간 상단부에서 난자는 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자를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면 정자가 와가지고
이제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수랑간 상담을 해서. 그리고 선모가 수랑간에 있는 선모가 이 수정란을 운반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자궁까지 운반한다. 에? 아까 무슨 상태에서 자궁 내벽이 처박힌다고? 상해가? 네. 그렇지. 포배 상태에 처박혀. 그러면 그게 뭐가 됐다? 착상됐다. 임신됐다. 왜 자궁이야? 아들 자체에다 궁궁자를 쓰니까 애기 집이라고. 자궁이야. 그래서 이제 봐봐. 수정은 수랑간 상단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수정이 되고, 난하는 수정란이 난하를 거듭하면서 세포수를 눌리면서 자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 상태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착상됐다. 우리가 임신됐다 그래. 이해되니? 그리고 옆에 봐라. 3번 봐. 플러스 강의 3번 봐. 난할 진행 시 나타날 변화. 야, 난할을 거듭할수록 세포의 크기는 작아져. 세포 수는 많아져. 근데 수정란, 배아 자체는 수정란하고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계속 난할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염색체 수는 어떻다?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봐라. 자, 난하를 거듭할수록 세포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고 배아의 전체 크기는 수정란하고 비슷하다.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EN46개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애도 먹고 살아야 되지. 엄마하고 통로를 만들어. 이걸 뭐라 그래? 태반을 형성한다 그래. 태반 형성. 태반 형성이 있다. 태반 형성이 있어. 태반은 봐라. 태반은 착상이 되면 태반이 만들어져 갖고 태반을 통해서 모체하고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한단 말이야. 모체는 그러니까 이때 3개월 내에는 모든 기관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담배 피거나 술 먹지. 얘한테 태반을 통해서 전달이 돼. 탯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안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그 약물 복용도 강약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왜? 태반을 통해서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모체에서 태한테는 뭘 주냐? 영양소하고 산소를 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태아가 세포하지. 그러면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엄마한테 줘. 그럼 엄마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자, 봐라. 착상이 되면 태반이 만들어져.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이때 모체의 해로 물질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엄마가 엄청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관 형성이에요. 이제 태아가 기관을 형성한다. 자, 자궁에서 배아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사람의 모습을 갖춘 뭐가 된다고? 태아가 된다. 야, 사람의 조직과 기관을 갖추면 한 3개월이 지나면 태아가 돼.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임신 중절이 돼야 안 돼. 3개월 이후에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즉 동물의 몸은 세포, 조직, 기관계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제 봐라. 출산은 수정된 지 얼마? 266일이야. 수정된 지 266일이야. 그래갖고 거치면 출산 과정을 거쳐서 모체 밖으로 나온다. 근데 얘들아, 여자가 월경하고 월경이 저기 28일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다? 얘들아, 월경을 알지?
임신이 안 되면 자궁 내벽이 파열이 일어나면서 여자가 마법에 걸리잖아. 그때 걸리는 뒤지는 거야. 배는 안 되고 골경이 있어. 근데 여기가 28일입니다. 그럼 얘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안 되고 난 다음에 수정되지. 그러면 이걸로부터 266일이 이제 출산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올경은 14일 가야 돼. 그거였고 이 마지막 올경에는 280일이 지나야 돼. 이해됐어? 이 배 안에 가지고 수정된 다음에 요 태아가 나올 때 출산할 때까지는 266일이고 마지막 올경우에는 올경 때는 14일 되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옆에 보자. 옆에 태아와 태반 봐봐. 자궁이 있고 태반이 있어. 그리고 태반하고 태줄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태아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애가 뭐 담배를 피거나 뭐 술을 먹지. 그러면 태아한테 전달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약물 복용 같은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배아하고 태아는 봐라. 자, 배아는 수정란이 난화를 시작한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 덩어리 상태야. 그리고 태아는 수정 후 8주 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 태아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25페이지 한번 풀어봐. 아니다. 뒷점 펴봐. 얘들아. 뒷점 펴봐. 자, 생식기관하고 구조와 기능 보자. 남자의 생식기관은 봐라.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근데 야, 정소 바로 위에 부정소가 있어. 근데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는 장소. 즉 운동 기능이 생기는 거야. 꼬리가 생기는 거야. 이때 가로 열고 써놔. 부정소에다가 꼬리가 생긴다. 이때 성숙되면서 일시 저장되면서 꼬리가 생겨. 운동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정관을 통해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고 요도를 통해서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간다. 따라서 정자의 이동 경로는 정소에서 정자가 생성되고 부정소에서 정자가 보관되면서 성숙이 돼. 수정관을 통해서 요도로 나가. 갖고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여자의 생식기관은 난소, 수란관, 자궁, 진로되어 있어.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고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고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곳이고 질은 정자하고 태아의 이동 통로다. 그러면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되고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 그리고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고 질을 거쳐 몸 밖으로 출산하는 거야. 이해됐니? 됐으니까 그냥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숙제는 또 몇 페이지까지? 29페이지까지 해오면 돼. 빨리 풀어봐. 돈 어디다 버렸어? 다 먹어. 집에다 다 버렸어.
아, 니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하냐? 다음 주 월요일 날? 3일 뒤에? 오늘 수업 있어? 야, 상혜야.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하냐? 학원 가죠. 학원 몇 시부터 가냐? 몇 시간? 학원 수학 특강 할 수도 있어가지고 수학 특강 가면은 3시부터 5시까지 수학 갔다가 5시부터 한 8시까지 영어하고 월요일 날? 네, 8시에서 9시 정도까지 근데 특강이 확실히 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현준이는 뭐 하냐? 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새끼 날파리들이 왜 생겨가지고, 씨. 없어? 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월요일 날로 땡겨갖고 12시 반에 해버릴까? 그 2시 반에 끝나잖아. 가면 갈 수 있어. 3시까지. 괜찮은 생각 아니야? 12시 반인가? 12시 반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갖다가 월요일 날 땡겨서 해야 된다. 괜찮은 생각 아니야? 응? 아 근데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너무 학원 3개를 다 가야 돼가지고. 아이, 그날만 좀 하면 되지, 뭘. 그리고, 야, 그거 빼준다니까, 1시간? 클리닝? 좋지, 너. 그러면, 야, 금요일 날 쉴 수 있어, 너. 금요일 날 뭐 있냐? 금요일날 영어 특강. 특강 있어? 네. 아직도 그 학원 다니냐? 수학. 똑같은, 영어. 영어. 그대로 다냐? 네. 너 옛날에 그거 안 한다고, 과학 때문에 영어 특강 안 한다고 좋아했잖아. 안 그랬어? 그랬잖아.